이번 시간에는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은 각 메뉴 속에 들어있는 명령들의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고, 또한 각 팔레트, 툴 팔레트, 이 툴 팔레트는 또 이쪽으로 오면 또 메뉴화 됩니다. 툴 팔레트에도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메뉴 그 자체에도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에도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메뉴 속의 명령, 그리고 메뉴 그 자체, 그리고 브러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 명령에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드로우 사이즈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우 사이즈의 단축키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축키를 설정하고 싶은 또는 단축키를 변경하고 싶은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단축키에서 손을 떼고 이 마우스 커서는 이동하면 안됩니다. 그럼 바로 단축키 입력 모드가 해제됩니다. 여기 보면 아퍼레이션 캔슬 들어갑니다. 다시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르고 단축키를 설정하고 싶은 명령으로 가서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컨트롤 키와 알트 키에선 손을 떼고, 그리고 마우스 커서는 절대 움직이면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한번 K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로우 사이즈 K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쪽으로 가면 드로우 사이즈가 S였는데 이번엔 K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단축키를 K인데 S로 바꿔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알트 키를 누르고 단축키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싶은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컨트롤 키, 알트 키에서 손을 떼고 마우스 커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상태에서 키보드상에서 단축키를 설정합니다. 이번엔 S로 다시 해주겠습니다. S. 그럼 드로우 사이즈 S란 또 팁이 뜹니다. 다시 올라가 보면 단축키가 S로 된 것을 볼 수 있고, 키보드에서 S키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커서 밑에 바로 명령이 단축키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키 누르면. 이번엔 포컬 시프트. 얘는 단축키가 O입니다. OPQ를 할 때 O. 그런데 얘를 S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S는 여기에 있는데 또 여기서 S로 바꾸고 싶다. 한번 여기 S로 바꿔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알트 키를 누르고 포컬 시프트의 단축키가 O인데 난 S로 하고 싶다. 일단 컨트롤 그리고 알트 키를 누르고 포컬 시프트 명령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와 알트 키에서 손을 떼고 단축키 S를 지정합니다. S를 지정하니까 다음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은 포컬 시프트에 S란 단축키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 S라는 키가 벌써 다른 명령에서 단축키로 사용되고 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S를 강제로 현재 명령에다가 단축키로 할당됩니다. 취소하면은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가 되고, 난 그대로 포컬 시프트에 S를 쓰고 싶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포컬 시프트로 가면은 S가 되고, 드로우 사이즈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아까는 S라는 단축키가 있었는데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명령들에 가서 여기 한번 G 한번 들어가고 나는 크리스 여기에다가 단축키를 설정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크리에이트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가 아니고 크리스인데 컨트롤 키, 알트 키에 손을 떼고 S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S는 포컬 시프트에 할당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선 단축키가 사라지고 여기 크리스란 명령에 S란 단축키가 할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명령에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고, 이번엔 팔레트에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툴 팔레트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 툴이란 건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꺼내올 수 있는 겁니다. 즉, 툴 팔레트란 얘기는 일종의 메뉴란 말과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얘 툴을 단축키를 설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단축키를 설정할 때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르고 단축키를 설정하고 싶은 팔레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와 알트 키에서 손을 떼고 키보드에서 이번에 한번 또 S를 눌러보겠습니다. S. S가 아까 크리스 이쪽에 있었는데 S키를 강제로 할당하겠냐 확인합니다. 이제 여기를 한번 닫고 S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S. 그럼 이렇게 커서가 있는 곳으로 이 툴 팔레트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얘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끈 상태에서 S. 그러니까 툴 팔레트가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또 여기 클릭하면 스트로크 팔레트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F1 키를 누르면은 여기 툴 팔레트가 보이고 이 툴 팔레트는 여기에서 얘가 나타났을 때 여기 클릭하면 보이는 거 이 팔레트가 F1이고 F2는 예 F3 스트로크 F4는 알파 F5는 텍스처 그리고 F6는 머터리얼 재질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툴바 기본적으로 F1부터 F6까지 단축키에서 툴 팔레트들이 설정되는데 나는 얘 스트로크이다 S라는 단축키를 물론 S 말고 Alt 플러스 S 이런 식으로 기능키하고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스트로크이란 팔레트가 나타나는데 S란 키를 누르면 나는 스트로크이란 팔레트가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키와 Alt 키를 누르고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후에 컨트롤 키 Alt 키에서 손을 떼고 S를 할당해 준다. S를 또 할당하려니까 다른 데 할당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확인합니다. 이제 키보드에서 S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트로크 팔레트가 딱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레트의 단축키를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기능인데 그 기능이 왜 강력한 건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용자 정의 팔레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팔레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정의 팔레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리퍼런스로 가고 여기 먼저 컴픽으로 가서 Enable Customize 얘를 활성화해줘야만이 이제 팔레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얘를 활성화해주네 커스텀 유저 인터페이스로 갑니다. 커스텀 유저 인터페이스로 가고 나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겠다 또는 새로운 팔레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Create New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Nstart라는 메뉴 또는 팔레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엔터. 그럼 이제 Nstart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순서상으로 메뉴는 A부터 Z까지인데 임시로 여기 만들어졌다가 여기 이제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얘를 이제 잠깐 클릭해 봅니다. 그러니까 클릭하니까 사라집니다. 이제 자기 자리에 간 겁니다. M, N, P 이런 식으로 알파벳 선들. 나는 Nstart라는 팔레트를 만드는데 얘를 이쪽으로 빼줍니다. 이쪽보다 이쪽에다 빼주겠습니다. Nstart 얘를 잠깐 꺼주고 나는 Nstart라는 팔레트에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왕창 여기다 모아놓습니다. 왕창 모아놨다가 단축키로 얘를 딱 나타나게 하고서 필요한 명령들을 클릭하고 바로바로 쓰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조금 강좌가 좀 길어졌을 텐데 일단 팔레트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명령들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명령들을 등록해 주기 위해서 이 툴로 가갖고 나는 뭐 특별히 뭐 좋은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듀플리케이트하고 딜리트 두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Nstart란 팔레트에다가 듀플리케이트 얘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다. 특정 명령을
여기다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얘 또한 컨트롤 키와 알트 키 누르고 갑니다. 컨트롤 키와 알트 키 누르고 듀플리케이트 옮기고 싶다. 복사해 주는 겁니다. 엔스타트로 복사해 줬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딜리트도 명령 엄청 많이 쓴다. 스플리트 많이 쓴다. 그러면 스플리트 클릭하고 뭐 필요한 명령들 하면 됩니다. 일단 딜리트 많이 써 그러면 컨트롤 키 알트 키 누르고 클릭하고 일단 복제를 해줍니다. 이쪽으로 또 필요한 명령 있으면 쭉 계속 담아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엔스타트라는 팔레트에 단축키를 할당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알트 키 누르고 엔스타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 알트 키를 누르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기보다는 인터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어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얘를 엔스타트라는 팔레트에 단축키를 할당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여기 컴퓨터로 가고 얘를 꺼줘야 합니다. 일단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네이블 커스터마이즈를 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스타트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왕창 담아놨다 가정하고 얘를 불러오기 위해서 단축키를 설정해야 되는데 컨트롤 키 알트 키를 누르고 엔스타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S키를 눌러주겠습니다. S가 아니고 뭐 엔스타트니까 그냥 한번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N을 이제 할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커스텀 하키가 성공적으로 할당됐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막 작업하다가 키보드에서 N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듀플리케이트하고 딜리트 여기 엔스타트에 있는 명령이 뜹니다. 얘를 한번 감춰 주겠습니다. 아예 감춰주고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엔 있습니다. 얘 클릭해보면 명령 2개 들어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작업하다 N키 누르면 그 안에 있는 명령이 바로 나타나니까 여기서 바로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명령들을 엔스타트라는 메뉴 또는 특정 메뉴에다 왕창 담아뒀다가 단축키만 딱 눌러갖고 해당 메뉴 속의 모든 명령이 여기에 쭉 뜨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에 좀 더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팔레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즉 팔레트 또는 메뉴에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단축키를 설정할 때 팔레트 내의 특정 명령에도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고 팔레트 그 자체에도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은 브러쉬에도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일반적으로 브러쉬 선택할 때는 여기 클릭하고 또 문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또 브러쉬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 클릭하고 지금 스탠다드가 되는데 얘를 클릭하고 이 팝업 메뉴가 뜰 때는 키보드에서 B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브러쉬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 클릭하고 브러쉬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내가 만약에 G 모델러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G를 클릭합니다. 그럼 G로 시작되는 브러쉬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좀 더 신속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단축키가 M이고 얘는 P고 얘는 R입니다. 한번 S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T입니다. 여기 T, S, 여기 단축키가 있습니다. 일단 S 모드에 들어왔을 때 단축키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스탠다드 브러쉬를 손쉽게 한번 선택하는 방법, 단축키만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걸 이렇게 선택했다가 볼륨 히스토리도 하고 다 스탠다드 브러쉬 선택해야겠다. 그런데 클릭
또 클릭, S 클릭, 또 스탠다드 찾아갖고 클릭. 이렇게 안 하고 단축키만 이용해서 스탠다드 브러쉬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일단 B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란 브러쉬는 S로 시작되니까 S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는 여기 T입니다. 그냥 T 눌러줍니다. 그럼 스탠다드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거, 뭐 여기 한번 클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클레이는 이니셜 문자가 C로 시작하니까 C로 가서 클레이는 L입니다. 그럼 저 클레이 브러쉬를 단축키만 이용해서 찾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브러쉬 팝업 메뉴를 열기 위해서 B, 클레이 이니셜 문자는 C입니다. C, 그 다음에 클레이 단축키, 일단 들어와서 단축키는 또 들어오니까 헷갈리는데 여기 있습니다. L입니다. 그냥 L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단축키가 L인데 얘랑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S에서 S를 클릭하고 스탠다드가 단축키가 T인데 얘 단축키를 바꾸고 싶다. 한번 바꾸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단 B키 누릅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브러쉬의 단축키를 바꿀 거니까 이니셜 문자가 S니까 S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얘 단축키가 T인데 이 앞에 보면 T자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브러쉬의 단축키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르고 이 스탠다드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S를 X로 바꿔 보겠습니다. X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 S에서 X로 바뀌었습니다. 이 앞에 X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빠져나왔고 스탠다드 브러쉬 실행해야겠다. 일단 B 스탠다드니까 이니셜은 S입니다. S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제 이전엔 T였는데 X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단축키 X니까 X. 좀 더 신속하게 해보겠습니다. BSX. 그럼 스탠다드 브러쉬가 되는데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브러쉬 선택해야겠다. BSX. 이렇게 끝에 단축키만 BSX 언제든지 사용자가 변경해주고 그 단축키만 기억해두면 브러쉬 팝업 윈도우는 일단은 P, 그 다음에 이니셜 문자 K로 시작하면 K, S로 시작하면 S, 그 다음에 해당 브러쉬의 단축키를 클릭해서 손쉽게 브러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키, 알트 키를 누르고 스탠다드 클릭합니다. X 아니고 원래 T였으니까 T로 바꿔주겠습니다. T. 여기 X가 T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브러쉬 선택했다가 BST 그러면 스탠다드로 바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축키를 설정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요소는 각각의 명령들, 그리고 팔레트 그 자체, 그리고 브러쉬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팔레트, 툴 팔레트 또는 여기 툴 명령들이 있는데 이러한 팔레트 자체에도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특정 팔레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명령들을 모두 저장해 놓고 단축키를 누르는 순간 팝업 형태로 탁 나타나니까 필요한 명령을 신속하게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설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를 설정했으면 단축키들을 이제 저장하거나 그래야 합니다. 이 핫키로 갑니다. 핫키가 단축키인데 변경된 단축키들이 G브러쉬를 껐다 킬 때마다 항상 그대로 계속 사용되길 원한다. 그럼 이 스토어를 눌러서 단축키를 저장합니다. 즉 변경된 단축키들이 항상 G브러쉬를 껐다 킬 때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토어를 눌러갖고 변경된 단축키
변경한 단축키들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변경된 단축키들을 단축키 파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세이브를 이용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단축키 파일들을 불러다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로드를 이용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리스토어는 뭐냐? 단축키들을 변경했다가 리스토어는 단축키들을 변경했다가 다시 복구하고 싶을 때 이 리스토어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단축키들을 설정하고 막 그런데 다시 디폴트로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토어 클릭해줍니다. 리스토어 클릭해주면 이 브러쉬를 처음 실행했을 때의 단축키 상태로 다시 초기화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단축키를 변경을 했다가 계속 사용하고 싶다. 브러쉬를 실행할 때마다 그때는 스토어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면 되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고 싶다 그러면 세이브를 이용해서 저장했다가 저장된 단축키 파일을 로드를 이용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G브러쉬를 실행했다가 변경된 단축키들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처음 실행했을 때의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면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